안녕하세요. 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요, 특별한 서재에서 나온 이시영 박사님의 어른답게 삽시다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시죠. 박사님을 뵈면 정신건강 멘토라는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건강한 에너지가 전해지는 분입니다. 또 외모도요, 80세가 넘었다고 볼 수 없게 청년 못지않은 모습을 하고 계시죠. 박사님은 늘 현역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보고도 늘 현역으로 살라고 강조를 하시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책 내용도 읽다 보면 읽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같이 젊어지는 에너지를 받을 것입니다. 우선 이시영 박사님은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세계 정신의학에 실체가 없다고 여겼던 화병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학교에 등록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책 본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 책은요,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간다. 두 번째, 쓸쓸함이 당연하다. 세 번째, 나이에 대한 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락에서 한 부분씩 선택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틈 회복 탄력성. 살면서 겪은 온갖 크고 작은 세상의 풍파와 실패, 좌절의 경험들이 삶의 굳은 살처럼 박힌다. 옹이집 나무가 쉬이 부러지지 않는 것처럼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웬만한 일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경지에 오르기도 한다. 그 정도 눈물바람을 할 일은 신물나게 겪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시간은 흐르기 마련이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도 지나가기 마련이고 버티다 보면 또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나이가 들수록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안목과 참고 견뎌내는 인내심이 젊을 때보다는 확실히 높아진다. 그러나 나이 들미 마냥 이렇게 단단해지는 쪽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수도 생긴다.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 유연해지고 강해진다고 하지만 나이듦 자체가 정신을 무너뜨리기도 한다. 나쁜 일을 겪었을 때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얼마나 달라지겠나 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람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중요하다. 이는 역경이나 시련이 닥쳤을 때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다시 안정된 상태를 회복하는 힘을 말한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초조해지면서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에 대해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면 그만이다. 여기저기 생채기가 나고 피가 흘러도 상처는 절로 아물게 되어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속도가 느려진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순리다. 그렇지만 몸이 날이 갈수록 늙고 약해진다고 정신까지 몸을 따라가라는 법은 없다. 나이가 들면 마음의 상처마저 더디게 아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순리라기보다는 선입견이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이제껏 살아온 연륜으로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그리고 빨라진다는 게 뇌과학의 증언이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한다. 긍정의 힘을 모르는 이가 있겠는가?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늘 그렇게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절망과 슬픔에 빠지는 것도 사는 일의 일부다. 때로는 작은 일에 크게 낙심해서 눈물을 쏟을 수도 있고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인데 자꾸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질 수도 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처럼 마음대로 발을 담갔다가 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이 혼재되어 있다. 될 수 있는 일과 안 되는 일도 혼재되어 있다. 일본의 뇌과학자 모기는 이를 오유성이라고 부르고 있다.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 어떤 상황이 오면 이게 세상사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마음의 여유, 한 뼘의 공간은 있어야 한다. 좌절과 슬픔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리면 더 이상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한다. 세월의 내공으로 상처를 보듬을 여유는 그 작은 틈으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누구의 위로도 상처를 메꿔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감당하기 벅찼던 슬픔도 결국 6개월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상처는 그리움으로 희석되어 승화된다.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다. 보잘것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은 마음의 틈을 만들어준다. 이 틈이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다. 아무리 숨쉬는 것조차 아픈 상처를 받았어도, 아무리 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처진 것 같은 좌절에 빠졌어도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삶도 계속된다. 영원히 마르지 않은 눈물은 없으며 결국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데에는 몸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몸은 세월과 함께 쇠약해지더라도 마음만은 세월을 비껴갈 수 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도 있듯이 사람은 자꾸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려는 본능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가 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의 뇌는 최선을 다해 낙관적인 쪽으로 생각하려는 본능을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스스로 믿으면 된다. 아직 건강한 내가 결국에는 절망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 되는 것이다. 20대에는 미처 미루지 못한 것들이 있어도 30대에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다. 그런데 40대가 지나고 50대가 되면 비틀거리기만 해도 낭패감이 몰려오면서 내게 더 이상 만회할 기회 따위는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된다. 그래서 작은 실패에도 자꾸 조급해지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쓸쓸함이 당연하다. 세월이 지나는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한다. 30이 되면 3배, 40이 되면 4배, 50이 되면 5배.
젊을 때야 먹고 사는 일에 쫓겨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커서 더 이상 부모 손이 갈 일이 없고 한숨 돌릴 여유 시간도 생겼는데 왜 세월이 흘러가는 속도는 더 빨라질까? 그것은 세월 탓이 아니다. 되돌아보니 내가 해놓은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창 때에는 늘 일이 넘친다. 그 중에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도 있다.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해내고 나면 뿌듯하고 싫은 일을 해치우고 나면 후련하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고 그 해낸 일이 쌓이는 것 같은 보람도 있다. 요즘 사는 게 즐겁다고 느껴질 때는 책을 쓸 때다. 혼자 조용한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명상에 잠겨 필요한 자료를 찾고 생각에 힘을 모으고 컴퓨터 대신 펜을 들고 직접 한자 한자 문장을 적어나가는 그 시간이 내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한참을 그렇게 쓰다가 책상 위에 쌓인 글들을 보노라면 기분이 흐뭇해진다. 장독대 안에서 오랫동안 잘 숙성한 장을 꺼낸 것처럼 살아온 시간들 속에 깊어진 나의 경험들이 그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만큼 나이가 들고 보니 인류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족적을 남겨야 할 것 같은 강박증에 시달리곤 한다. 나는 아직도 팔팔하다는 생각에 나이를 세지 않고 살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거꾸로 자꾸 나이를 계산하는 버릇이 생겼다. 나이는 스스로 내가 몇 살이라는 주관적 생각이 결정한다는데 초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책뿐이다. 사색하고 책을 쓰느라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하기는 해도 원래 나이가 든다는 건 쓸쓸한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쓸쓸함과 적당히 타협을 해야 한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밖으로만 눈을 돌리고 살았으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며 온전히 나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쓸쓸함은 어쩌면 남은 인생을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보라는 삶의 배려일지도 모른다. 자전기를 쓰자. 나는 사람들에게 자전기를 써보라고 잘 권한다. 특히 은퇴 후 자유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쓰는 습관만 길러도 노후가 화려해진다. 뭘 써? 쓸 게 있어야지. 생각이 나다가도 불만 들면 싹 사라지는 걸 테마가 있어야 쓰지. 무슨 뚜렷한 동기나 계기가 있어야 쓰지.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쓰지.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쓰지. 내가 쓰기를 권하면 사람들 입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항변들이다. 일단 문방구나 서점에 가서 필기 도구부터 사라. 좀 비싼 걸로 사라. 펜으로, 제 손으로 쓰는 게 좋다. 만년필은 몽블랑, 파버 카스텔을 권한다. 제법 비싸다. 그러나 당신의 화려한 노년을 위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공책은 몰스킨으로 사라. 역시 비싸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야 할 가치가 있다. 비싼 돈을 들여 사놓았으니 그냥 놀릴 리가 아까워서라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날씨가 좋다. 어제는 우산 없이 홀딱 비에 맞았다. 오랜만에 그 기분도 괜찮던데 마누라한테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이것은 계기가 있어야 쓰지라는 사람에게 드리는 이야기다. 그리고 쓸 게 있어야지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실은 반대다. 일단 쓰기 시작하면 쓸 일이 생각난다. 줄줄이 나온다. 쓴다는 작업에 뇌의 광범위한 회로가 작동한다. 무엇보다 뇌의 여러 부위에 산재된 기억 회로가 작동한다. 많은 기억의 단편들이 최고 사령부 전두 전야에 모여든다. 그러면 작업뇌가 작동하면서 절로 펜을 움직이게 만든다. 무엇이든 떠오르는 대로 쓴다. 쓰는 일이 없었다면 온갖 기억들은 고스란히 무의식 속에 잠들어 있었을 것이다. 쓴다는 작업은 무의식의 샘물을 퍼올리는 일과 같다. 테마가 있어 쓰는 게 아니다. 쓰기 때문에 테마가 떠오른다. 무슨 테마든 좋다. 펜을 든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써보라. 오랜만에 붓을 드니 학교 때 시험을 보던 생각이 난다.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던 생각도 난다. 미성년자 관람불가 영화를 보고 낄낄거리던 일. 오리에 꼬리를 물고 기억들이 일어난다. 정신 분석에선 이를 자유연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써내려가는 걸 나는 프리라이팅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와 같이 쓴다는 행위는 자기 무의식에 다가서는 일이다. 거기엔 온갖 자료들이 가득 차 있다. 세상에 얼굴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펜을 드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줄줄이 솟아오른다. 온갖 일들이 낙엽처럼 쌓여 삭고 숙성되어 내 인생의 거름이 되고 있다. 자전을 쓰자는 것도 무의식 속에 비장된 모든 이야기가 모두 자기의 경험에서 나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떠오르는 대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쓴다 해도 그게 모두 내 자신의 이야기들이다. 지금의 나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축적이다. 이를 글로 써놓으면 자기 인생의 역사의식이 생긴다. 굳이 자전이란 의식을 하지 않고 써도 절로 자전이 된다. 내가 아름다운 꿈을 꾸는 순간 뇌는 그게 사실인 양 착각하고 기분 좋은 도파민을 분비한다. 쓰다 보면 아주 그 속에 빠져든다. 시간의 흐름도 있고 몰입하게 된다. 이런 심리 상태를 플로우라 부르는데 이런 순간 우리 뇌는 만사를 잊게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한 상태가 곧 힐링이다. 이런 지적 자극, 지적 쾌감이 젊음과 건강의 비결이요 치매 예방의 지름길이다.